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 참석하고 계신데 데이터독 웨비나 2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혹시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2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시네요. 지금 많은 분들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 이제 천천히 진행하면 나머지 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로그넷 민간 데이터 보안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 데이터독 웨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에 앞서서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5분 정도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토픽이죠. 민간 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유출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독에서는 로그넷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또 Q&A 세션을 가질 텐데요. 중간에 보시다 보면 궁금한 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화면 아래에 Q&A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Q&A 버튼 클릭해 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질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스피커부터 저희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저희 새로운 스피커 데이터덕의 얼굴 데이터덕 득키님 모셨는데 득키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 팀의 김득희라고 합니다. 데이터독 이렇게 라이브 웨비나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득키님 어떤 일 하시는지도 소개 잠깐 부탁드릴 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데이터독 세일즈 엔지니어 팀은요, 프리세일즈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고객분들이 데이터독을 정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데이터독의 이성욱이라고 하고요. 득키님과 같은 팀에서 데이터독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진행에 앞서서 웨비나 중간중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중간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 드리면 맞추시는 분께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이니까 중간중간 뭐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 웨비나 끝나고 나면 참석해 주신 분들께 메일이 나갈 거예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메일이 나갈 텐데 오늘 웨비나 보신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마음에 들으면 저희 메일 나갔던 감사합니다 메일 나갔던 그 메일에 있는 링크를 타고 데이터독 트라이를 신청을 해주시면 1,010분께 티셔츠도 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님, 혹시 퀴즈를 맞추신 분이 퀴즈를 또 맞히면 뭐 중복으로 카드를 스타벅스 쿠폰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드리고요. 네. 뭐 특히니 원하시면 맞추신 분께 좀 어려운 문제 맞추면 두 개 네. 드려도 저는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독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본격적으로 금일 웨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독 소개 저희가 웨비나 할 때마다 자주 드리기 때문에 정말 짧게만 하고 진행을 할 텐데요. 데이터독은 인프라 모니터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APM, 로그 매니지먼트, 흔히 말하는 3필라죠. 이 3필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트러블 슈팅을 쉽게 해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도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분석해서 더욱더 빠르게 트러블 슈팅할 때 도움을 드린다.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게 해드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서 프론트 모니터링, 보안 영역까지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자랑은 잘 안 하는데 저희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자랑 하나만 하고 금일 웨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독에 온 지 이제 2년 반 정도, 2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기능들 출시되고 또 기존에 있던 프로덕트들도 정말 기능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 정말 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매직 쿼드란트 같은 회사 매년마다 발표는 뭐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지표죠. 예, 그 중에서 APM과 옵서버빌리티 영역에서 데이터독이 2년 전만 해도 좀 아래쪽에 있었어요. 비저너리 영역에 좀 있었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최상단으로 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혁신하고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주 자랑 안 하는데 자랑 1분만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박수 칠 일인 거죠? 박수 네. 이거 저희끼리 말씀 너무 뻘쭘하니까 빨리 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자랑했고요.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웨비나 주제입니다. 로그의 민간 데이터 보안에 관해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지 논의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민간 정보가 왜 중요하고 왜 이걸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사실 민간 정보, 뭐 민증번호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뭐 민간 정보가 어떤 건지 특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요새 그 뉴스나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얘기들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요새 뭐 어디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혹은 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같은 부분들이 요새는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는 이 개인 식별 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개인 식별 정보가 뭐냐면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개인을 직접 식별을 하거나 또는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바로 개인 식별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좀 요약을 하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가 있으면 그게 바로 개인 식별 정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라고 보면 좋을 거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정말. 근데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목록에 이름, 그다음에 네. 뭐 이름이 조금 좀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름이 이성욱인데 네. 이성욱이라는 이름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름이 개인 식별 정보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름처럼 이제 어떤 이름만 가지고 특정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정보랑 결합을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으면 그것도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름 플러스 주소를 알게 되면 저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개인정보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이제 휴대폰 번호 같이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고, 이름이랑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름이랑 주소를 결합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모두 개인 식별 정보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개인정보가 뭔지를 알았는데, 네. 그럼 이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개인정보 유출되면 큰일 난다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특히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이런 통계자를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이제 IBM이 17년간 이제 매년 발행하고 있는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의 일부를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민감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기업의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에는 그 피해 규모가 약 424만 달러라고 조사가 됐는데요. 네. 한국 기업들도 평균 약 41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평균이 41억이면 사실 좀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네, 너무나도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총 유출 비용에서 사업 손실의 비중은 약 38%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사업 손실 비중,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업 그렇죠. 손실 비중은 뭔가요? 네, 이 사업 손실 비중이 뭐냐면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고객 이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런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어떤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수정을 하고 또 그로 인한 다운타임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론칭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발생하는 비용들을 통틀어서 사업 손실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좀 복잡하지만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유출된 데이터 중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이 보통 레코드 한 개당 약 한 18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좀 너무 세게 측정된 거 아닌가요? 제 정보가 사실 여기저기 좀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당 네. 180불 가치가 있다. 성우님 데이터는 그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싸지 않을까요? 네, 제가 네. 좀 딴 데로 샜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보니까 민간 데이터가 저희가 사실은 뭐 레코드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이런 민간 데이터들이 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좀 믿을 만한 건가요? IBM이 보고한 자료니까 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거기다가 17년 동안 네. 매년마다 발표한 자료니까 그럼요.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민간 정보가 어떤 건지 그리고 민간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 점검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퀴즈 하나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퀴즈 한번 내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이 개인 식별 정보가 뭔지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음 중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은 이름이고요. 2번은 신용카드 번호, 3번은 키, 그리고 4번은 법인명. 네, 이 중에서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벌써 답을 주신 분이 계셔서 네, 윤민성님 답변 주셨는데요. 4번 법인명으로 답변 주시는 정답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게 좀 문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나 이상의 정보를 종합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네. 키와 다른 정보가 합쳤을 때는 특정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도 개인정보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윤민선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독에서는 이런 민간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 도움 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고객 미팅 많이 다니시죠? 예, 상당히 많이 다니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데이터독으로 로고를 보내든 아니면 사실 SaaS 플랫폼으로 로고 보내는 모든 고객분들한테 좀 해당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고객분들이 데이터독으로 로고 보내기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네, 민감 데이터 이거 보내도 괜찮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그런 것들 정리를 해보면 좀 어떤 고민들이 있나요? 네, 이제 고객분들이 데이터독으로 로그 보낼 때 어떤 대표적인 고민들을 잠깐 좀 리스트업을 해보면, 네, 첫 번째로
이제 외부로 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자사에서 저장을 하고 관리했던 로그들이 외부로 전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감을 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는 과정에서 이 보안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순간에 이런 악의적인 공격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또한 굉장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민감 데이터가 노출이 됐을 때 이게 어디서 유출이 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민감 데이터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거 역시 빠르게 반영이 가능한지를 상당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니까 민감 데이터를 나의 환경에서 내보내기 전에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을지, 네. 그리고 보내는 과정 중에 좀 안전하게 안 보내지는 게 없을지, 마지막으로는 받은 다음에도 내가 뭔가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 핸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 전중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설명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민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보내기 전, 보낼 때, 보내고 나서 이 부분인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데이터독도 사실은 로그를 보내기 전, 보내는 과정, 보낸 다음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어떻게 되고 이 과정 중에는 또 데이터독이 민간 데이터 처리하는 데에서 어떻게 도움 줄 수 있는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독이 이 민감 데이터 처리를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이 데이터독으로 이렇게 로그가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로그 데이터를 보내기 전, 그리고 전송하는 중, 그리고 전송 이후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의 전송 전부터 살펴보면 이 고객사의 다양한 로그나 데이터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독 사스 쪽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뭐 에이전트가 뭐 로그나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의 로그 포워더나 API를 이용해서도 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로그들은 인터넷망이나 또는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저희 데이터독 사스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온 로그들은 저희 데이터독 내부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말로 고객에게 유효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보낼 때 네. 어떤 과정들이 대해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각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그를 전송하기 전에 전송하기 전에는 민감 데이터를 데이터독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데이터독으로 전송 전에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독 에이전트는 굉장히 스마트한 거 알고 계시죠? 진짜인가요? 네,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개인정보 같은 민감 정보도 이 에이전트 단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이런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애초에 이 사스 영역으로 보내지 않게 하거나 또는 보내더라도 일부나 전체 영역을 마스킹 처리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에이전트 설정에 어떤 민감 데이터를 정규식 패턴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 패턴과 일치하게 되면 필터링을 하거나 스크러빙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정규식 넣는 부분이 뭔가 막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렵게 보이실 수 네, 있을 것 지금도 같아요. 복잡해 보여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정규식들은 이미 저희 데이터독 사이트에서 굉장히 좀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인터넷에서 손쉽게 정규식 패턴들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에이전트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내가 정의한 패턴에 매칭이 된다면 네. 뭐 필터하거나 스크러빙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주 아. 깔끔하세요. 근데 이거 보면 에이전트에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건 거죠. 네, 이 부분은 에이전트의 config 파일에 직접 넣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뭐 5대, 10대, 20대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데이터도 좀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 뭐 네. 100대, 많게는 뭐 1000대, 몇 천 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네. 에이전트를 한 대 한 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컴픽에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 단지 이제 고객에서 뭐 IT 자동화 도구 같은 걸 쓰신다면 네. 조금 더 쉽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아, 그래도 공수가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장에 준비하는 내용이 방금 성우님이 질문 주신 내용에 어느 정도 답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한번 좀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Observability Pipeline. 좀 말이 좀 네. 어려운데요. 이거 뭔가요? 네,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 네, 이번에 저희 데이터독에서 새롭게 론칭이 된 제품이고요. 이제 고객 환경에서 보시면 이제 로그나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굉장히 많은 원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서버리스나 컨테이너, 뭐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 텐데 고객사 환경에서 이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변환하고 저희 데이터도 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이 목적지를 정해서 데이터를 라우팅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바로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데이터독 에이전트도 있고, 뭐 컨테이너 환경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독 에이전트에 수집 안 하는 로그도 되는 건 거죠? 맞습니다. 네, 다양한 로그들을 고객사에서 설치하는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 어떻게 보면 로그를 수집하는 수집 서버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로그를 수집하는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주시면 이곳에서 다양한 로그들을 받은 다음에 데이터독 에이전트에서 오는 로그가 아니더라도 뭐 민감한 데이터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룰을 적용을 해서 뭐 필터를 한다든지 마스킹 처리한다든지 뭐 드랍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고 네. 그 로그를 내가 희망하는 데스티네이션, 뭐 클라우드로 보낸다든지 데이터독으로 보낸다든지 네. 뭐 하다못해 스플렁크나 뉴렐리, 뭐 그라파나 등등 다양한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림이 보여주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걸 쓰게 되면 다양한 종류 데이터독으로 네. 보내는 로그가 아니더라도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나 어떤 컴플라이언스 정책들을 그 각각의 플랫폼마다 하나하나 적용하실 필요가 없이 이 고객사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에만 적용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개인정보나 민감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민간 데이터라도 쓸 수 있는 뭐 그 기능에 대해서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의 하나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어떤 용도? 뭐 아무래도 로그를 여기로 다 넣은 다음에 네. 내가 희망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으면 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써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네. 뭐 벤더 락인도 좀 없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희망하는 대로 좀 중요하지 않은 로그는 어디로 보내고 중요한 로그는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여기서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로고들을 한 번에 뭐 필요하다면 보안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네. 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송 전에는 네.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송 중에는 어떻게 민감 데이터를 더 좀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제 고객 환경에서 데이터독으로 데이터를 보내실 때 인터넷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보내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보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HTTPS나 TLS를 저희 데이터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하시면 기업의 데이터를 더욱더 안전하게 데이터독의 엔드포인트까지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링크를 썼을 때의 장점을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트래픽 보호. 인터넷에 자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퍼블릭망이 아니라 사설만 쓰니까 네. 안전하게 전송된다라고 네.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준수 부분이에요. 네. 음. 이제 개인 식별 정보가 인터넷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히파나 뭐 PCI 같은 이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고객사에 있는 로그를 데이터적으로 보낼 때에도 타설명을 사용해서 보낼 수 있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네, AWS 프라이빗 링크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네. AWS만 찍으면 되나요? 이제 애저의 프라이빗 링크도 현재 저희 로드맵에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음. 빠른 시일 내에 애저의 프라이빗 링크도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되면 뭐 어떻게 공지가 나가나요? 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면 뭐 데이터도 그 기능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란에 나오니까요. 그 페이지 뭐 참고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보내기 전에 보낸 후에 보내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후에 사스 플랫폼에서도 어떻게 민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을지 관리할 네. 수 없을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고요. 그러면 전송 후에는 데이터독에서 어떻게 이런 민감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이후에 이제 데이터독은 이런 민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민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 좋은데요? 괜찮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이용하게 되면 민감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 또 분류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을 일부만 가리거나 또는 전체를 해시 처리해서 처리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 매니지먼트 RBAC, 네, 접근 제어 기능이고요. 데이터독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모든 로그들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그룹에게만 허용된 로그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디트 트레일이에요. 네. 이제 감사 목적으로 이제 누가 데이터독에 접속을 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뒤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겠습니다. 네. 네,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 민감한 데이터를 스캔해주는 기능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데이터독으로 이제 들어오는 로그들 안에서 이제 민감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을 하고 어떤 민감 정보인지 태깅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바로 이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로그가 이제 사전에 등록해 놓은 이제 민감 데이터 패턴이랑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나 또는 전체 문자를 마스킹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값을 아예 해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된 어떤 정보들은 태깅을 통해서 어떤 민감 데이터에 관련된 유형인지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로그를 보내기 전에 고객사의 환경에서 아까 에이전트에서 설정하던 혹은 옵서버빌리티 파이프라인을 설정하던 그 레직스 같은 거를 네. 사스 플랫폼에다가 로그를 저장하기 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민감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이런 가시성도 굉장히 좀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앞서 제가 뭐 어떤 민감 데이터 패턴이랑 동일한 경우에 이런 필터링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고객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민감 데이터 패턴을 다 하나하나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우측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독은 이미 이렇게 민감 데이터 관련된 한 70여 개의 룰,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룰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필요하시다면 어떤 정규식을 통해서 민감 데이터를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룰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 민감한 정보들을 에이전트 단에서 하던 거를 이제 사스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다. 네. 추가로 데이터독이 다양한 규칙도 제공해드리고 필요하다면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다라고 네. 이해했는데 맞나요? 아주 깔끔하게 짚어줬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네.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데모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로그 매니지드 RBAC. RBAC이 뭔가요? 표를 좀 굴려봐도 될까요? 너무 잘하시니까. 네,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 기능이고요. 네. 좀 오그라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 기능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독의 웹 콘솔을 통해서 어떤 특정 로그를 볼 수 있는 그룹을 지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해당 그룹이 어떤 로그만 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어떤 로그를 제외하고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자유롭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로그 매니지먼트 알백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네. 민간 데이터를 봐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민간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로그를 뭐 핸들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권한이 가능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데모에서 잠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이터도 오디트 트레일. 왠지 오디트 트레일,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기능인 것 같은데 맞나요? 유사합니다. 네.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조직 내에서 이제 데이터독에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유저들이 어떤 작업을 했고 또 어떤 중요한 리소스를 변경하는 행동을 했는지 최대 90일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오디트레일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오디트레일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네, 사용자들이 어떤 작업을 가장 많이 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전을 수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간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뭐 민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대시보드에 누가 접속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이제 민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뭐 스캔해주고 네. 그다음에 알백을 통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보게 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트래킹도 가능하다. 네,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네. 부분 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데모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저희 아직 커피 쿠폰 많이 있습니다. 네. 퀴즈 하나 하고 네. 이해한 거 확인하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낼게요. 네네네. 네, 고객사의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일괄 수집하고 가공해서 다양한 목적지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독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바로 답변 주신 분 계시네요. 거의 동시에 주셔서 예상두님, 네, 그리고 최한수님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은 Observability Pipeline 2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객사의 환경에 설치돼서 로그를 가운데서 수집을 한 다음에 가공해서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는 기능이었죠. 네. 네, 두 분 축하드리고요. 네. 네, 다음 퀘션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특히님 이건 제가 한번 내볼까요? 해주시죠.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전송 후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 두 번째, 알백, 세 번째,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 네, 이것도 네. 답변 바로 주셨고요. 네. 이영우님이 제일 먼저 이영우님. 답변 주셔서 네. 이영우님께 커피 쿠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끝나고 나면 커피 쿠폰 바로 전달 드릴 텐데요. 네. 아마 저희 쪽에서 연락처나 이메일을 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주시면 거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 수집한 다음에 뭐 다른 거 수집하는 거 아니고요. 보내기 위해서 네. 뭐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려면 핸드폰 번호가 필요해서 그렇죠. 그 정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추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실제 아까 설명해 주셨던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나 안 그러면 알백기나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 데모로 보여주실 거죠? 네. 제가 준비한 데모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로그를 막 보내고 있어요. 지금 백그라운드로. 이제 그 로그에는 인감 데이터가 포함이 돼 있고 이거를 저희 데이터독의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먼저 한 꼭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양한 로그들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권한이 있는 그룹만 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이 데이터 어세스 기능 설정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하기 전에 잠시만요. 네. 저희가 채팅이 원래 자동으로 열리는데 채팅이 막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참여자가 채팅이 가능한 대상. 저희가 기능이 하나가 좀 줌의 기본 채팅 기능이 좀 네.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Q&A로 다들 답변을 주셨던 거였네요. 지금 일단 모든 사람들이 채팅을 할 수 있게 기능은 열어놨으니까요. 죄송하지만 네. 이제 되네요. 네. 이거 불편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원래 더 많은 분들이 커피 쿠폰 가져갈 수 네.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아까 맞추셨던 분들 Q&A 버튼으로 답변 주셨던 분들께 네. 커피 쿠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기본 기능이 조금 막혀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왕 잠깐 멈춘 김에 질문 있던 것들 대부분 답변이 네. 됐는데 질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답변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데이터도 2개 이상의 ORG에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나요? 이 기능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동시에 2개의 데이터도 계정으로도 로그 전송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로그를 2개 계정으로 똑같이 보낼 수 있는 기능을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데이터 도구로도 보내지만 다른 곳, 뭐 스프렁크나 다른 곳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문의하자면 일부 로그는 AORG에, 일부 로그는 BORG에 보내는 식으로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네, 이것도 아마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것 같고요. Observability 파이프라인에다가 AORG에 보낼 거는 이 룰을 적용시켜주고 BORG를 보낼 거는 이 룰을 적용시켜줘.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 딱 맞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주신 거는 웨비나 슬라이드에 대해서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녹화본 데이터도 코리아 채널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네. 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채팅창을 못 열어서 이 그러게요. 커피 쿠폰 더 많은 분들 드렸어야 네. 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준비하겠습니다. 뭐 네, 이런 그러면 배우는 거니까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채팅창에 편하게 네.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데모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기능에 대해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데이터독의 라이브텔이라고 하는 창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 라이브니까 플레이 네.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고객사에서 연동되는 로그들이 막 저희 데이터독 사스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 데모를 위해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먼트 서비스, 오더 서비스 관련된 로그들을 쭉쭉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들어오고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구매했어요. 네, 그래서 페이먼트 쪽 한번 로그를 클릭해 볼게요. 네, 보니까 소스가 API인 곳에서 인바이로먼트는 로그 웨비나라고 해서 지금 로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크레딧 카드 번호로 해서 1, 2, 3, 4, 네, 16자리 숫자가 그대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사는 DD 카드사 들어오고 있고 휴대폰 번호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도 네, 제 이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 말했던 PII 민간 데이터가 그대로 다 그쵸.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신규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그 서비스에 들어오는 로그를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를 통해 이런 거를 이 저희 데이터독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고객을 잠깐 좀 빙의해서 저희 회사는 이런 민감 데이터를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조금 준수하고 이런 데이터 들어왔을 때 좀 처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 번호와 이름을 이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통해서 값을 처리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로그에 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라고 하는 여기 메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네, 클릭 해볼게요. 자, 잠깐 시작에 앞서서 이 기능이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라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민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스 플랫폼에 내가 내 고객사의 환경에 뭔가 설정을 안 해놨을 때도 사스 플랫폼을 통해서 민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네,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대로 따라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좀 빠른 데모 진행을 위해서 2가지 그룹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네, 첫 번째, 여기 우측에 여기 그룹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페이먼트 팀이라고 해서 여기는 서비스가 페이먼트인 로그들에 대해서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적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미리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서비스가 오더인 것에 대해서 이 센서티브 데이터를 적용했다라고 해서 이 그룹을 2개를 만들어 놨고요. 이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룹 안에서 제가 미리 또 그러면 스캐닝 룰을 어떤 거를 추가를 할지, 네, 그래서 제가 2가지 크레딧 카드를 식별하는 룰 그리고 이름을 식별하는 룰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크레딧 카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에디트 버튼 눌러볼게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뭐 필요로 하는 룰을 내가 희망하는 소스에 대해서만 적용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데이터독이 이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가 뭐 기가바이트 스캔하는 로그에 기가바이트당 가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스캔해줘 혹은 다 해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룰을 수정하는 화면을 들어왔고요. 제가 이 크레딧 카드를 식별하는 그냥 기본적인 숫자 16자리 패턴을 분석하는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정규식을 미리 좀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고요. 요거는 저희 데이터독 사이트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식이 정확하게 매핑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핑이 됐다고 나오네요. 네, 레지스트를 싼 다음에 지금 네. 보니까 이 맞는지 바로 검증이 가능하네요. 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정규식 패턴을 통해서 이제 로그가 들어온 로그들을 검사할 텐데, 그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여기서 전체 로그에 흘러들어오는 그거를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로그 안에 속해 있는 특정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건지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캔 대상이 특정 키만 볼 거냐 전체를 네. 볼 거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업데이트 매칭 이벤트 단계를 들어오게 되면 이 16자리의 숫자 패턴과 동일하게 매핑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태그를 붙이도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번호라고 판별이 되면 센서티브 데이터 true라는 태그 그리고 센서티브 데이터 카테고리는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태그를 자동으로 붙이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태그가 뭔가요? 일종의 꼬리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음. 신용카드 번호로 들어온 로그 부분을 대해서 이런 꼬리표를 달아서 나중에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 로그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손쉽게 분류하고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민간 데이터 이 조건에 매칭되는 애들은 나중에 뭐 필터해서 보거나 안 그러면 얘를 뭐 어떤 사람만 보게 하거나 다 가능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이 바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마스킹 처리하거나 혹은 전체를 해시 값으로 처리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매칭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no 액션. 네, 들어왔지만 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대신 있고요. 태그는 붙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리젝트.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뭐 특정 문자열로 전체가 치환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도 일부만 앞에서 몇 자리 혹은 뒤에서 몇 자리만 바꿔주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에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게 아니라 나는 해시 값으로 바꾸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이 해시 값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룰을 크레딧 카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네. 이 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옵션 한번 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옵션을 한번 켜볼 거고요. 요 위에 것과 같이 이네이블이 되어야지만 요 아래 하위 룰이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 추가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라이브 텔러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한번 해보고요. 네. 지금 뭔가 딱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앞서 보셨을 때 크레딧 카드 넘버가 그대로 노출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스킹 처리돼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적용했더니 바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글도 지원되나요? 이런 부분도 많이. 그거 가기 전에 네. 지금 보니까 아까 저희 태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아까 그 태그 내용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네. 클릭하면 이걸로 필터를 그렇죠. 그대로 하거나 네. 시각화하거나 다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잘 집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글도 지원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 주신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미리 이 룰을 하나 등록을 해봤고요. 보시면은 한글은 이런 식으로 좀 패턴 비교를 한다라고 해요. 네, 레지스 네. 모든 한글이 다 포함되도록 그렇죠. 해놨네요. 네. 그래서 기본듣기 치니까 빙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룰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시로 좀
처리를 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네, 한번 켜볼게요. 자, enable 클릭. 자, 그리고 다시 라이브 텔로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왔고요. 자, 보니까 이름이 아까 김득희였는데 지금은 다음과 같이 해시값으로 처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아, 네. 네, 적용하면 바로 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에디트 들어가서 이런 정규식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런 정규식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데이터독에서는 기본적으로 70여 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스캐닝 룰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여 개의 룰을 미리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웹서비스 어스 토큰과 관련된 이런 키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정식들, 그리고 각 카드사별로 그 카드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따라서 다 상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카드사별로 번호가 틀릴 수 있으니까 거기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룰이 있고, 아까처럼 그쵸. 사실 정말 단순하게 숫자 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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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는 레지스트를 활용하시면 AWS 액세스 키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네. 또 사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거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네. 여기 있는 키값 바로 적용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태그로 필요하다면 필터해서, 네. 혹은 이런 로그들이 들어오면 알람 줘,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니까 네. 이 기능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센서티브 데이터가 들어온 것, 처리된 것에 대해서 손쉽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대시보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대시보드고요. 들어오면, 로그 중에서 이 센서티브 데이터가 포함된 로그가 38K나 된다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전체 로그 비율 대비 한 44%에서 이런 센서티브 데이터가 감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로그가 좀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니까, 자, 로그 웨비나라고 하는 인바이러먼트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소스는 API에서 들어왔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서비스별로 보니까 아까 제가 2개의 서비스를 등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페이먼트 서비스에서는 이만큼 발생을 했고, 오더 서비스에서는 이만큼의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가 감지를 했습니다라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 앞서 제가 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그 기준으로 해서, 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정해주게 되면 태그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가치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센서티브 데이터 카테고리가 카드인 것들은 이런 패턴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크레딧 카드, 그리고 모바일 번호, 이름과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데이터독이 미리 정해놓은 프리셋으로 제공이 되는 건 거죠? 네, 지금 이 대시보드는 프리셋 대시보드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쓰게 되면 네. 뭔가 전송하기 전에 뭔가 작업을 못했더라도 여기서 바로 적용하고, 네. 필요하다면 민감 데이터가 지금 나는 작업을 한 줄 알았지만 데이터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필요하다면 이제 관련해서 이런 패턴의 어떤 센서티브 데이터가 감지를 했을 때 알림을 오도록 하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네. 너무 깔끔하네요. 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태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로그의 애널리틱스 들어가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런 태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값들이 어떤 트렌드로 이루어지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가 어떤 패턴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이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감 데이터가 들어오는 패턴인 거네요. 네, 센서티브 데이터 카테고리별로 보면 최근 이틀 동안에 이 모바일과 관련해서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의 양이 이 정도 발생을 했고, 크레딧 카드는 이렇게, 그리고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 정보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손쉽게 이런 분석 보고서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필요하다면 아까 그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데이터 어세스라고 하는 접근 제어 기능을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이 접근 제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이 있는 그룹이 허용된 로그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잠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여주시는 거죠?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요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저희 데이터독의 이 룰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데이터독 ORG 세팅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페이먼트 팀이라는 이런 롤을 하나 만들어 놨고 여기다가 제 개인 이메일 주소인 요 사용자를 좀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페이먼트 팀은 뭐 특정 로그만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좀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의 컨피그레이션에 가보시면 우측 끝에 데이터 어세스라고 하는 이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클릭. 자, 해보면, 자, 제가 이미 이렇게 좀 룰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룰은 이 페이먼트 팀은 서비스가 페이먼트인 것만 보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태그가 센서티브 데이터가 트루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저 사용자 그룹은, 저 네. 롤은, 그렇죠. 저 롤에 속해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이 민감 데이터 정보만 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반대로 어떤 특정 그룹은 뭐 이러고 빼고 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빼고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버튼만 살짝 붙이게 되면 이 그룹은 서비스가 페이먼트인 것만 빼고 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민감 설정이 데이터만 빼고 가능한 거죠. 보자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어세스 부분은 굉장히 설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로 짧게만 설명드렸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통해서는 민간 정보를 필요하다면 스크러빙하고 필터하고 네, 뭐 해시값으로 변환하고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신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이 민감한 데이터들을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네. 알백 설정이 가능한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한 거 맞나요?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억울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자, 하나 보시면 지금 네, 제가 네. 마이너스를 아까 했더니 네네. 아까는 페이먼트만 보였는데 지금 페이먼트 빼고 다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그래요. 네. 바로 확인해 주니까 네네네.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돼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네, 데모 너무 깔끔하게 잘 봤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솔직히 저 다른 것보다 로그를 보내기 전 조심하세요. 보낼 때 조심하세요. 보내고 나서도 조심하세요. 네. 이 전중 후가 좀 떠오르는데요. 존중 후. 네. 네, 전중 후에서 이게 지금 뭐 여기 적어놓은 거는 사실은 데이터독의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겠지만 사실 사스 플랫폼으로 보내는데도 전중 후 체크는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중 후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중호. 네. 오늘 세션 요약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데이터독으로 이제 로그를 보내실 때 이 민감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전송 전 그리고 중 그리고 전송 후에 어떤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송 전에는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개인 정보들을 원천 차단하거나 또는 마스킹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옵저버빌리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고객사 환경에서 데이터를 일괄로 수집을 하고 또 개인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송 중에는 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이런 비공개 채널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규제에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송 후 데이터독의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통해서 이 민감 데이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류하고 마스킹 처리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전, 중, 후 뭐 이렇게 데이터독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어요. 중간에 채팅창을 좀 빨리 열었으면 더 그러게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질문 한번 커버하고 네. 먼저 커버한 다음에 추가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답변을 드릴 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거를 저희가 이걸 잠깐 풀고 네, 여기다가 페이지 하나 연 다음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질문을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노트패드 열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좀 읽어볼게요. 한국 및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권 이커머스 사이트, 물류 시스템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규모에서의 적용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데이터독에 정말 큰 고객, 글로벌 고객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다못해 저희가 로고 공개에는 제한이 있어서 글로벌 이커머스 고객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그 기능들,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 같은 기능들을 사실 일종의 파이프라인에 더 추가되는 기능이라고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독으로 로그를 엄청난 양의 로그를 보내주시더라도 저희가 파싱할 거고 필요하다면 로그에다가 추가적인 내용도 붙여드릴 거고 더 나아가서 민감한 데이터를 스캔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큰 대규모의 사이트를 적용하셔도 지금 그런 고객분들도 있고 하셔도 걱정이 없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독 담당 영업분께나 네. 안 그러면 데이터독 여기 제가 링크를 드릴 텐데 support@데이터독 h2.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뭐 사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스캐너 제품 일단 이게 데이터독으로 들어오는 로그에 대해서 지금 후처리 되는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거라면 이건 데이터독 자체적인 이제 로그 저장하기 전에 스캔하는 거여서 비교는 저는 떠오르진 않는데 혹시 저도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는 딱히 지금 떠오르진 않는데 이거는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 질문 남겨주시거나 미팅을 통해서도 지원 가능한 점 참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의 경우 민감 정보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만 등록 제거할 수 있도록 추가 롤을 만들어 지정했으면 하는데 롤 설정에서 권한을 제할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를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이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이 센서티브 데이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드민 관리자가 특정 계정에 이런 권한을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그 사용자가 이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화면에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데이터도 아까 롤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롤을 만들 때 그 롤이 가지고 있는 네, 권한이라 그래야 될까요? 메뉴를 뭐 만들 수 있는, 에디트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정 사용자만 저 여기 룰을 만들 수 있도록 네, 여기 있네요. 네, 네,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 스캐너.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수 있는 권한 네, 있는 사람만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좀 커버할게요. 네, 룰 등록, 롤즈, 오디트 로그 사용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룰 등록하는 거는 뭐 개수 제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롤도 제한 없이 사용 네,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데이터독 홈페이지에 이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독 홈페이지에 프라이징 가보면 여기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 네, 네, 아까 저희가 로그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로그만 이거 스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원하는 로그들에 대해서 기가바이트당 0.3불이면 맞아? 우리나라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한 400원 정도 되지 네, 않을까요? 360원, 네, 뭐 기가당 뭐 그 네, 정도의 가격으로 네, 스캔해서 내가 원하는 수의 룰만큼 무제한으로 뭐 적용이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렇게 해서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롤 만드는 거 이거는 비용은 없는데 이 저 기능이 필요할 때는 데이터독 서포트 팀으로 이 기능 활성화해 주세요라고 문의가 필요해요. 한글로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이런 계정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데이터독에서 왼쪽 아래 나와 있는 뭐 크리에이터라는 계정인데 크리에이터 네, 네, 계정 이름 멋있네요. 희망사항입니다. 네, 크리에이터라는 계정인데 어차피 메일 보내는 분이 여기 가입돼 있는 사용자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계정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롤 기능
이거는 비용 추가 없이 활성화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디트 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아까 데모에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트 로그도 뭐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자가 뭐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뭐 별로 좀 네. 액티비티가 없어서 별로 없는데 이거 외에도 구체적으로 이 사용자가 우리 데이터 오르가니제이션의 사용자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대신 이거는 비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붙는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디트 트레일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네. 네, 이거는 비용 체계가 조금 특이하네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게 한 달에 부과되는 비용의 2%가 오디트 트레일 비용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 나온다. 네. 그러면 2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되겠네요. 네. 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비용이 오디트 트레일 로그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고려하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기능 활성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좀 질문 복사할게요.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민감 정보를 스캔해서 규칙 적용을 하면 실제 로그에 남을 때는 마스킹 처리가 된 정보가 남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칙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 데이터적 사스 쪽에는 마스킹 처리가 된 정보, 그리고 해시 처리가 된 정보가 남게 되는 거죠. 네, 추가로 하나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필요하다면 아까 노 액션이 있었죠. 그러면 민간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들어오면 일단은 나한테 알려줘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의심되는 패턴이 있으면 일단 가입해 놓고 내용은 바꾸지 말되 나한테 알람 주고 그럼 내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마스킹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점 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채팅창에도 질문이 조금 있네요. 채팅창 질문까지 하고 뭐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네. 추가로 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중에 한글 이름의 경우 중간에 와일드카드로 마스킹 처리 가능할까요? 이거 답변 주시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레직스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가능하실까요? 사실 기본 값으로는 이 기능이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독에서 마스킹 처리를 앞에서 몇 글자, 뒤에서 몇 글자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에서는 좀 적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대신에 아까 저희가 룰을 보여드렸는데 앞글자 원하는 글자 수만큼 로그스에서 컨피그레이션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네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같이 하는 네. 거니까요. 네, 룰에서 앞에서 몇 글자, 네. 찰찰리, 뒤에서 몇 글자, 아직은 중간이 없네요. 네. 대신 뭐 필요하시다면 데이터 도구로 기능 추가 요청드립니다라는 메일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 내부 검토를 따라서 뭐 그런 요청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기능을 빨리 개발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support@hq.com으로 이런 기능도 추가해 주세요 라고 문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정성 전에 수집을 제외하면 비용은 부과되지 않나요? 당연히 지금 저는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은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는 데이터들이 받은 로그에 대해서만 이제 비용이 부과되는 거고요. 전송 전에 아까 전중후가 있었는데 전에 필터를 걸면 비용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로그는 그냥 거기서 드랍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그 로그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 안 하죠. 전송 전에 필터링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아예 저희 데이터 사스 쪽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조금 더 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다음 스케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Q&A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 웨비나인데 어떠셨나요? 나름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옆에 또 김태랑 성우님이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나름 되게 유익하게 그리고 긴장 없이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원체 말씀을 잘하셔서 데이터독의 앞으로 떠오르는 대표 프레젠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금일 웨비나 센시티브 어떻게 보면 데이터독의 민간 데이터 처리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웨비나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하셨던 내용들 중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 지금 뭐 데이터독을 쓰고 계시다면
영업 담당자분께 미팅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뭐 이런 기능이 이제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라면 support@datadog.hq.com으로 메일 주시면 데이터독 영업사원이나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미팅 요청해 주시면 혹은 추가적인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카메라 끄기 전에 추가로 질문 주신 부분을 네. 있으니까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는 끝난 거니까 네. 편하게 이제 자리 떠주셔도 되고요. 네. 대신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께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있으면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Q&A 창이나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에요. 네. 민감 정보를 포함한 로그가 식별이 되면 알람 혹은 대시보드와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 제가 앞서 보세요. 잠깐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센서티브 데이터 스캐너에 관련된 어떤 꼬리표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꼬리표가 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알림을 드리는 기능을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슬랙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이런 식으로 알림 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시보드, 네, 앞서 보여드렸듯이 대시보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네. 추가로 뭐 알림 받을 때 실제 로그 내용도 같이 알림에 받을 수 있다거나 안 그러면 트렌드도 본다거나 뭐 트렌드도 받는다거나 알림에 다 포함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설정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질문이 없다면 한 2분 정도 뒤에 닫을 예정인데요. 질문이 전달된 민감 정보가 네. 로그에서 식별되면 폐기되나요?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 보여드렸는데 보내기 전에는 전달된 민감 정보가 로그에서 식별되면 당연히 드랍되고 폐기될 거고요. 전송 후에는 센시티브 데이터 스캐너에 대해서 이게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마스킹 처리하거나 해시 처리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로그 자체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감 데이터 부분을 뭐 필터해 드립니다. 복원은 안 되세요. 네. 스캔해서 필요하다면 원하는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로그를 아예 드랍도 시킬 수도 있어요. 저장하지 않고 드랍해줘.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은 더는 없네요. 음,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직 계신데 네. 저희가 한 2분만 더 혹시 질문 없다면 2분만 더 기다렸다가 오늘 이 웨비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카메라를 끄고요. 네. 끄고 네, 네, 오늘 뭐 좋은 답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네요.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것으로 금일의 웨비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더 유익한 웨비나로 찾아뵐게요.